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최근 국내 증시, 미국 증시와 발맞춰 걷다가 오늘은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장에는 어떤 달달한 포인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답정너. 일단 가고 보자입니다. 네, 간밤 발표된 미국의 CPI는 대체적으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던 걸까요? 간밤 발표된 지표들 확인해보고 오늘도 일단 직진해볼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보자면요. 자, 전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그리고 헤드라인 CPI가 전월 대비 0.1%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를 했지만 근원 CPI 경우에는 전년 대비 4%, 전월 대비 0.3%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인한 중고차 가격 반등과 주거비가 반등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에 대한 월가의 분석은 엇갈렸습니다. 근원 CPI의 둔화 추세가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또 중고차 가격 상승은 일시적이고 또 그 주거비 둔화가 반영되며 디스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디스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이고 이번 FOMC에서의 금리 동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시장 분위기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폭이지만 예상보다 강한 물가 지표로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3대 지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스인플레이션 지속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완만한 상승을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두 번째 변곡점은 30년물 국채 입찰이었죠. 재무부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채권 금리가 CPI 발표로 인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증시는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국 예상치를 상회했던 물가 지표로 단기 국채 금리는 강보합권에 머물렀지만 30년물 국채 입찰 흥행 성공으로 장기 국채는 다시 하락 반전되었고요. 또 장기 국채 금리 하락에 힘을 얻은 뉴욕 3대 지수는 오늘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지수 살펴보자면요. 자, 전일 뉴욕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수급 불안으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양시장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코스피 보신다라면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일정 부분 거둬들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과 LS 머트리얼즈가 신규 상장 이후 2연상이라는 기염을 토해내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그룹주와 같은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라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SK 하이닉스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요.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섹터에서는 훈풍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먼저 종목을 차트를 보신다라면 네오셈이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또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태성이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 뒤를 따라서 테크인과 같은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여전히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정치인 관련주들이 단기 과열에서 해제가 됐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단기 과열 3일간 계속해서 하락했던 대상 우선주가 금일 단기 과열이 해제되면서 다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대상 홀딩스, 깨끗한 나라와 같은 특정 정치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배우 이정재 관련주로 부각된 종목이죠. 와이더 플래닛이 오늘도 4연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규 상장주를 보신다라면 LS 머트리얼즈가 2연상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야놀자 미국 증시 상장 이슈와 관련해서 어제 시간 외부터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그레디언트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고요. 그들을 따라서 아주 IB 투자 또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AI인 제미나이 관련주로 부각되었던 YBM 넷이 오늘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시장을 본다라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섹터가 시장의 메인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테마 동향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은 오는 금요일 내만여의 날 전까지는 그 어떤 악재도 반영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상승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을 보인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또한 여전히 박스권 상단에서 견조한 조정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도 이번 내만여의 날 전까지는 특별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고가놀이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밤 FOMC에 대해서도 시장의 컨센서스가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를 어느 정도는 예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는 맘 편히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여전히 섹터 간 또는 종목 간 순환매에 집중하면서 단기 스윙 전략을 유지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수 방향성에 대비하시면 좋을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단기 테마 여왕이신 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전력 반도체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불어오는 이 반도체주의 훈풍 속에서 오늘은 전력 반도체를 주목해 주셨습니다. 지난 6일에 삼성이 전력 반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팀을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이 간다면 저희도 따라가야겠죠. 어떤 모멘텀 챙겨갈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삼성전자가 성장성이 높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CSS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전력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가전제품과 같은 전자기기에서 전력 변환과 전력 분배라든지 제어 등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조치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의 가능성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또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사업을 구체화한다라는 데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6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에서 8인치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온디바이스 AI 열풍과 맞물려서 향후 통신이나 신재생, 전기차와 같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전력 반도체의 활용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시장 조사 기관인 유업 디벨롭먼트에서는 글로벌 전력 반도체 시장 규모가 지난 2021년 1억 3천만 달러에서 2027년까지 20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을 59% 연평균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또한 삼성전자는 최근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LED의 승부를 띄우고 있는데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과 LED 기술을 연계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는 전력 반도체 관련주들 관심 가져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바닥권에 있는 전력 반도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KEC인데요. 자, KE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본방송을 통해서 또 2월 달이었죠. 2월에 추천을 드리면서 또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인데요. 전력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네덜란드와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 기대감에 이러한 부분들이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는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동사의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자, 글로벌 전력 반도체 시장 조금 전에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또한 지금 상당히 뜨거운 상황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을 줄인 반도체 기술이 AI 시대의 핵심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서와 같은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들 관심 가질만하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신다라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상당한 수급이 들어온 상태지만 아직 본격적인 시세를 주지 않는 종목이고요.
동종목이 상승을 한다라면 1차 목표가는 2,1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하단에 1,3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KEC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100원을 설정을 해주셨는데 지난 2월에 한 차례 큰 수익을 챙겼었는데 다시 한번 큰 수익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ASC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시장에서 정말 반짝거리는 별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태성 보고 갈게요. 어제 상한가 안착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두 자리대 큰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시원하게 뚫어냈는데요. 일단 일부는 챙길까요? 네. 일부는 항상 요즘 시장은 수익은 챙겨가면서 대응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게 유입되는 그런 시장에서는 100%, 200% 길게 중장기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최근 시장은 수익은 줄 때 챙기고 조정 주면 그 수급이 살아있다라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태성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오늘은 충분히 대장주 반열에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신다라면 지금 요거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서 신고가 영역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지만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 줄 때 챙기시고요. 4,000원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재미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큰 수익을 지금 챙기고 있는데 일부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지지라인 4,000원 체크하면서 재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볼게요. 미래컴퍼니 보겠습니다. 자, 목표가 39,000원을 향해서 빠르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저 미래컴퍼니의 미래 어떻게 보실까요? 미래컴퍼니의 미래 목표가까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사실은 보여집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테마, 현재 반도체 그리고 로봇 관련주의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차트를 보신다라면은요,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 제가 동종목을 본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빠르게 급등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차분하게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묵직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39,000원을 목표가를 제시해드렸죠. 보유하신 분들이랑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39,000원까지 수익 따뜻하게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컴퍼니 39,000원까지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달달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